지금부터 3.1운동 100주년 UN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과 세계한인 교류협력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국회 기념식 및 한반도 평화통일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기도회 기념식을 공식 거행함에 있어 3.1운동 정신인 남과 북, 보수, 진보, 여야와 종교를 초월한 한민족의 하나가 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금으로부터 본 대회 개회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군문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의 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육과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00주년) 전 그날에 선포되었던 독립선언문을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풀이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는 국내외 본 제단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상임 고모님들, 이모님들을 포함한 해외 지부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서주시고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8 독립선언위원회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이청길 목사님, 김광흠 사업이사. 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애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정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거래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수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별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후 예로부터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계례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를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 하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계례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만 각자의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호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예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한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부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사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 암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할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써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후한 감정사의 문제이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유의 시대가 오느나 지나간 시기를 통하여 갈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인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져지기 시작하느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촉구하노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번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별의 뛰어남을 곱비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노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니라.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 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석, 김환규, 김병조, 김찬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화, 나인혁, 양전백, 양한목,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일, 이종훈,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큰 박수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눈과 귀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쏠려 있습니다. 하노이 미디어 센터에 모인 각 나라 기자가 3,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 왜 하노이를 주목하는 것인가? 이제는 전쟁이 없겠구나. 70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남북의 무력 대결,
끝날 수 있겠구나. 조선과 미국의 무력 대결도 드디어 끝나겠구나. 이런 기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으로 그리고 내일 선언서 남북 조미의 전쟁 가능성 알려보내야 합니다. 전쟁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1950년 우리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 인명손실이 420만 명, 외국 군인 피해자를 합하면 무려 620만 명. 이 좁은 땅에 620만 명, 620만 명 희생당했습니다. 남쪽 희생자 120만 명 중에는 북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이 13만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인민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수복 한 달이 지나서 찾은 아버지 죽음,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형장에 버려져 있는 화칼로 난도질 당했던 겁니다. 총살 후 아마 이른바 남쪽 빨갱이 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그랬을까? 저에게는 그런 분별이 무효였습니다. 북을 향한 끝없는 증오심, 복수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북쪽에도 나와 같은 남을 향한 증오심, 복수심을 가진 동시대인이 있었습니다. 남북 모두의 가슴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 그것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회담, 조미, 남북 이 비참한 전쟁의 가능성 날려보내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과가 오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대변혁입니다.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문명은 뭡니까? 칼과 창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창과 칼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 왔습니다. 돌무기에서 출발해서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칼을 갈고 창을 더 예리하게 했습니다. 이 칼과 창이 절대적 힘으로 작동해왔고 지금도 절대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칼로 창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해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력, 군사력,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지배하고 수탈하는 문명, 바로 그것이 칼과 창의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우리를 반토막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문명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조미 정상회담, 전쟁 종식은 물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인류 문명을 바꾸는 것이야. 활과 창의 문명을 혁파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할 문명은 뭔가? 보습과 낫의 문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명도 예외 없이 칼과 창의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경쟁. 유다국은 주변 강대국들에 기대어서 국가 안보의 길을 찾습니다. 강한 칼 가진 큰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쥐자 이내 친아수르 정책으로 기웁니다. 블레셋이 강력해지자 친블레셋으로 급속하게 기웁니다.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솟아오르자 친이집트로 쏠립니다. 오로지 칼과 창을 중심한 동맹관계에 의존해서 제 나라 유다국의 안보를 담보받으려 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꿈을 꿉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아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꿈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꿈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꿈입니다.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꿈입니다. 칼과 창의 문명을 돌려보내고 보습과 낫의 문명을 이루어내는 문명 대변혁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는 꿈자리는 역설적입니다. 칼과 창을 높이 지향할 때 그때 보습과 낫의 시대를 꿈꾸더라고요. 역설적이죠. 한반도, 조선반도 우리의 사대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 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주고받은 험한 말. 우리 한반도 위급했습니다. 이태로웠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없다. 이렇게 몸부림 쳤겠습니까? 위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꿈이 일어났던 거죠. 북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두는 위대한 꿈. 이 꿈이 꿈틀거렸던 겁니다. 이 꿈은 칼과 창을 돌려 보내는 꿈이지만 저는 그 꿈에서 운명의 대변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운명의 대변혁. 예수께서는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포 당하시던 현장에서 칼을 쓰는 자에게 칼로 맞섰던 제자의 하신 말씀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칼을 쓰던 그 제자의 하신 말씀 꼭 그런 말씀일까? 이 말씀 예수님의 이상을 옹글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칼과 창의 문명을 돌려보내는 가르침이에요. 보습과 낫의 문명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의 문명을 혁신해서 문명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문명의 기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는 올해를 AD 서기 2019년이라고 AD 라틴 말에 머리글자를 가져온 거죠.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안도 도미니 주님의 해 2019년 횟수를 헤이는 숫자 아닙니다. 예수께서 낫과 보습의 문명을 이루어내고자 하신지, 그래서 이 땅에 오신지 올해가 2019년째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과 북 문명의 이 대변혁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류의 운명을 바꿔내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 대변혁의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당신 군사의 도구로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한반도, 조선반도는 분단의 현장이 이미 아닙니다. 냉전의 현장이 이미 아닙니다. 쓰라린 전운이 끈적거리는 현장이 이미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의 대변혁 그 진원지입니다. 여기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문명의 대변혁을 일구어내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선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을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게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다.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 100년 전 우리 선대들께서는 비록 일제 강점당해 있지만 이미 평화라는 가치를 봤던 겁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한반도, 조선반도는 어느새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계 평화의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칼을 쳐서 구슬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문명의 대변혁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상,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 실현해 내고자 우리가 몸부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문명의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넘어 인류 문명을 변혁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2000년 전 예수께서 가르친 보습과 나스의 문명을 지향해 나가십시다. 오늘의 이 대변혁은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성령께서 지금 여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하노이의 조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뜻깊고 힘찬 말씀으로 평화 메시지를 전해주신 김상근 상임고문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모임들 참석도 하고 조직도 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 사회 국가 원로 되신 어르신들 존경받고 계십니다. 또 종교를 서로 달리하지만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3.1운동 정신을 올곧게 실천하기 위해서 종교도 초월하고 보수와 진보, 여야, 출신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정신으로 함께 해오신 지도자들께서 오늘 이 뜻깊은 3.1운동, 한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회 기념식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한일운동은 일제 포갑적인 지배 권력에 분연히 일어서서 항거하며 맞섰던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 체제에서 항거하기 위한 유럽과 인도 등 항거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폭력적 방법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1000회 이상을 외침을 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넘보거나 침략하지 않았던 차가디 차간 백성인 우리 한민족이 당시 남과 북도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보수, 진보,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로 떨쳐 일어서서 온 민족이 일제에 한 거였습니다. 중국의 5.4운동,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저항 기수입, 깐디 운동 다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운동을 100주년을 맞고 있는 이 시간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 지구촌의 최대의 공인기구인 유엔과 유네스코에 역사기록유산의 등재 신청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100주년을 맞고 있다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한일운동 영령과 떨쳐나섰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오깃을 여미고 오늘 독립선언문을 우리 각계 대표가 낭독하고 또 우리 김상근 상임고문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느슨한 심령을 일깨워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3.1운동의 생활화, 말로만이 아니라 3.1운동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만시지탄 뒤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의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기념재단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 기구는 작년에 아까 경과가 쭉 보고가 됐습니다만 출범을 하고 지금은 각계 대표들이 지금 하나로 해서 교수단들, 역사학자들, 전문가들이 유네스코의 양식을 지금 갖다가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맺게서 3.1운동이 발생된 지역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그 3.1운동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모든 자료들, 지금 정부 기록원이라든가 3.1운동 단체라든가 해외라든가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1차 용역을 통해서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집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자료집을 가지고 우리 학계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양식에 부합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일이 진행되면 지금 아시는 대로 4.19 혁명이 국내 심사를 끝나서 지난 정권에서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과 새마을운동 세 가지가 올라갔는데 누가 봐도 동학농민혁명과 4.19 혁명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새마을운동이 올라가서 지금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재심을 통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영문으로 번역 작업을 하고 제출되면 내년에 이제 심사가 들어가고 올해 100주년인 이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이 100년째 되는 금년 2019년에 이제 등재 신청서가 완성되면 내년에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되게 되고 IAC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심사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와있던 자료들을 같이 학자들하고 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생생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뉴욕, 덴버, 시카고 또 일본 등지에 지금 해외 지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국내에도 3.1운동 당시에 여러분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후손에게 정말 남겨주신 그런 자료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장롱 속에 보물로만 가져가고 계시면 그것은 개인의 추억을 담보할 수 있을진저 3.1운동이 UN 유네스코 IAC의 심사에 통과돼가지고 이 지구촌에 우리 한민족의 이런 자랑스러운 독립의 투지, 의지 그리고 헌신적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롱을 여시고 조상들이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셨던 그 유품 유물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빛바랜 사진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편지라든가 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기구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벌려나가는 것이 100주년 내 뒤늦게나마 이 운동을 시작한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구 출범에 있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할아버지 쌈짓돈, 아이들 홀릭의 예금통, 그리고 우리 가정주부들이 쇼핑하고 남긴 애틋한 사연이 있는 그런 돈들 5,000원, 10,000원, 2,000원 이런 작은 성금들이
세해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하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금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잣돈은 그런 정신으로 같이 모아서 3.1운동을 등재하는 지금 출범이 됐고,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이주영 국회 부의장께서 지금 국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이례적으로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 재정 경쟁을 통해서 모금운동에 대한 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금으로 이렇게 송금만 해주시면 그것이 계좌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된 유엔 유네스코 3.1운동 세계 평화 대상을 제정해서 국제 부분과 국내 부분, 그리고 역사 인식이 가물가물하고 언어도 퇴화되고 있는 해외 동포들 자녀들의, 아니 우리 국내에 이 3.1운동 정신을 후세에게 일깨우는 이 개성 세대를 우리가 키워가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각계 지도자에 계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